피디님,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해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후추 좀 맞힐까? 네, 제가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오늘도 퀴즈 맛집 꼬리곰탕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달까지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이제는 진짜 며칠밖에 안 남아서 막 올해 초 계획 세웠던 것도 다 못 이루고 좀 조급한 마음이 확실히 들어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번 달에 이걸 꼭 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는 날도 한 달의 첫 날인데요. 네네. 그만큼 포기를 많이 한 날도 첫날이라고 합니다. 아. 왜냐면은 지난달에 했던 걸 다 실패했기 때문에 아. 아유 뭘 하겠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든다 하네요. 약간 좀 제 이야기 같다는 생각도 들고 반성도 들고 아무튼 뭐 이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충분히 이뤄내실 수 있는 거 다 이뤄내시면서 올 한 해를 유종의 미를 거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찬 계획을 늦지 않았어요. 계속 세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안 돼서 1월 1일 돼도 또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래 맞아요. 그러는 거니까 그냥 네.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가수 별 씨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12월 32일 맞습니다. 계속 하루하루 계속 되니까 33일이라고. 올 한 해를 붙잡아 가시면서 계속해서 알찬 계획 세워보시고 저희가 또 상식은 매주 점검해드리고 있잖아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최소한 상식만큼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식의 기본의 상식을 알아보는 퀴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문제 드리겠습니다. 대중가요 가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 대중가요 완전 좋아요, 저. 첫 번째입니다.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2번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3번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이 세 노래는 우리나라 지역과 관련된 노래들인데요. 각 노래에 연관된 도시의 경도가 낮은 순으로 나열하세요.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은 부산? 돌아와요 부산항에. 일단 저는 모르겠어요. 나 모르겠어. 나 1번밖에 몰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닷가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으면 왠지 육지일 것 같고. 부산, 목포 맞죠? 마지막 하나만 맞추면 되잖아요. 이거 두 번째 건 목포야. 두 번째가 목포예요? 옛날부터 회자되던 그 유명 도시일 거란 말이야. 맞습니다. 부산, 목포만큼이나. 뭐 인천 뭐 인천이다. 이 인천 전쟁 때 메가더 장군과 관련된 노래. 잘 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이별 없이. 부산, 목포, 인천. 네, 인천 목포, 아니야. 부산, 인천입니다. 도시도 다르고요. 순서도 그럼 목포, 부산,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찾자. 세 번째 노래 가사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 열차 땡땡발 0시 50분. 목포, 부산, 대전. 샤바샤바다. 첫 번째 노래는 아시다시피 돌아와요 부산항해의 조용필 가사였습니다. 선생님. 두 번째 노래는 목포의 눈물. 목포의 눈물. 눈물이구나 이게. 세 번째 노래는 대전 블루스. 대전 블루스. 대전 블루스. 우리 같은 신세대들이 알기는 조금 어려운. 맞아요, 거였어. 맞아요. 랩 가사 이런 건 다 맞출 수 있는. 맞아요. 랩 가사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에 상품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노출시키는 광고 기법을 PPL이라고 합니다. 또 처음에는 상품명을 감췄다가 서서히 공개하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광고 전략은 티저 광고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메인 광고 뒷부분에 다른 제품을 알리는 맛보기, 이른바 자매품이라고 하는 광고를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메인 뒤에 쿠키. 정답 쿠키 광고. 정답 디저트 광고. 뒤에 붙는 거 아니야? 찬스?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찬스. 써야죠. 오케이. 나 한번 진짜 네. 바뀌고 싶어. 네. 신이시여 행운을 주소서. 빠! 와우. 남균.
광고회사 다니는 제 친구한테 쓰면 안 되죠. 그러고 보니까 뭐 광고 에이전시 이런 사람한테 걸면 그냥 바로인데. 맞아요. 그치? 그리고 그 친구들 다 호칭이 매니저거든요. 저희 그치, 이거 그치.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다 매니저. 조중문화에서는 다 매니저로 바꾸는 그렇지. 추세니까. 여기에 뭐 연예 매니저 이런 거 제한 없잖아. 맞습니다. 아예 감을 못 잡겠어. 아예 감을 못 이렇게는 잡겠습니다. 이렇게는 아예 네, 이거는 이거는 힘들 것 안 같은데. 됩니다. 이거는 힌트를 좀만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방향이라도 네. 잡아주세요. 정답 트레일러. 와우. 정답 정답 정답입니다. 정답. 아 감독님 갑자기 막 이러셨어. 아. 대박. 몰랐지. 근데 이거는 너무 노골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저희가 잘 맞춘 거예요. 진짜 감독님은 한 줄기 빛이십니다, 진짜. 와. 거의 찬스는 하나밖에 안 썼지만 두 개를 쓴 셈이네요. 네. 세 문제 남았죠? 세 번째 문제 주세요. 1999년 개봉한 영화 매트릭스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현실 매트릭스에서 진정한 현실을 인식할 수 없게 AI에게 지배당하는 인간들과 그 매트릭스를 빠져나오면서 AI에게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된 모피어스가 인류를 구할 마지막 영웅을 찾아 헤매다 주인공 네오를 만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영화 속 모피어스는 매트릭스라는 가상세계에서 현실로 넘어오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모피어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르페우스의 이름에서 따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신은 어떤 신일까요? 정답 자각의 신. 정답 침실의 신 매트리스잖아요. 모피어스가 이제 딱 일깨워주고 선각자 이런 느낌인데 깨워주고 정신 차려라도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 기상의 신. 알람의 신. 근데 전부 다 오전 6시 40분. 아까 태진 씨가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침실의 신? 관련 있습니다. 아 정답 잠의 신. 수면의 신. 잠의 신이고 모르핀도 여기서 어원이 요겁니다. 그렇지. 아 수면의 신, 마취의 신. 다 왔는데 또 돌아가네. 이 집이 아닌가비요. 아 꿈의 신. 그렇지. 꿈의 신. 꿈의 신 정답입니다. 와우. 모르핀. 꿈의 근데 신. 아까 감독님 왜 이러셨지? 이게 꿈이라고. 내 마음속에 꿈이 이거였나? 감독님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것 같은데. 약간 이러지 않으셨나? 아닌가? 그냥 하신 것 같은데 카메라 이렇게 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잡다가 이렇게 들을 때가 계세요. 그러면은 이게 뭘 뜻하는 건가? 이게 모든 거에 의미부여를 하게 됩니다. 아 진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뒷부분 강의와 연관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강의 뭐지? 신문이나 방송 등 미디어에서 두고 있는 일종의 장치인 이것은 편집자나 기자 등 뉴스 결정권자에 의해 뉴스가 취사 선택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는 선택되고 어떤 메시지는 사라지게 되는데요. 뉴스 결정권자의 가치관, 세계관, 뉴스 결정권자가 속한 조직의 신념과 가치, 전통, 교범, 규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5글자. 영어죠. 뉴스룸이라는 미드 혹시 보셨어요? JTBC. 아니 그 안 몰라. 미드인데 아 미드. 아 나는 네. 저기 난 손드. 근데 아무튼 미드인데 요 내용이 되게 좀 멋있게 나갔었어요. 뭐 드라마니까 연출돼 있었겠지만 뭐 요걸 내보내면 되고 안 되고 되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윤리적 윤리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문제 풀 때는 아무 도움도 안 되네. 언제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찬스 갈까요? 그래 가자. 찬스 가겠습니다. 제가 고를게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첫 글자 알려주기. 와우. 나이스. 너 진짜 금손이다. 와 깔끔. 와, 너 금손이야. 너 이거 지금 종로 가면 네 손 지금 5천만 원에 팔려. 이거 한 2돈 됩니다. 2돈. 와, 대박이야. 예? 개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지? 게이트. 맞아, 게이트야. 오 아유 맞다. 게이트웨이.
게이트 커팅. 야, 게이트만 왔다는 게 어디야? 문을 어떻게 할까? 문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게이트 오픈. 아, 게이트키퍼. 와. 야, 이거 좀 뿌듯하게 맞췄다. 와, 그래도. 정말요, 그냥. 이런 건 기억에 남는다. 맞아요, 꼭 신기하게. 게이트키핑.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무분별하고 무덕적이지 않은 비윤리적인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되고 가짜 있는 뉴스는 뭐 장난도 아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기본적인 언론이 가져야 하는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게이트키핑. 그 돌아가신 마이클 잭슨이 이 게이트키핑을 정말 간절히 원했었나 봐요. 이상한 뉴스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언론사를 직접 차리려고 했는데 못 차렸대요. 왜냐면 You are not alone. 죄송합니다. 찬스 다 썼고 이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깔끔하게 가고. 마지막 문제. 감독님에게 웬만한 찬스 다 넣어보도록 하자. 네. 이게 뭐지? 잠깐만 이거 우리 있는 마지막 문제 어떻게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정의 미를 걷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거나 거래은행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면서 은행은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거 런자가 들어가는데? 뱅크런! 야, 우리 진짜 똑똑해졌어. 대박, 진짜 리얼 똑똑해졌어. 미쳤나봐. 와, 뱅크런.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야, 깔끔. 완전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러다가 주식시장 완전 지금 사이드카 발동해서 저거 되겠네? 맞습니다. 뱅크런. 진심으로 맨날 풀어봤자 방송이라서 거기서 거기가 아니라 맞습니다. 진짜 이제는 막 풀게 된다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단방 리뷰 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보를 찾으려면 인터넷 검색을 사용하고 음악을 듣기 위해 음원 사이트에 접속했으며 특정 TV 채널을 통해 영화나 스포츠 영상을 보곤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모습들이 달라졌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거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을 때 아니면 그냥 심심할 때에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속 빨간색 버튼을 누릅니다. 바로 유튜브죠. 구글에 따르면 유튜브에서는 1분마다 400시간의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되고 매일 10억 시간에 달하는 영상이 시청되고 있으며 매월 19억 명이 넘는 사용자가 접속한다고 합니다. 전 인류가 유튜브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우리가 이처럼 유튜브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유튜브의 첫 영상은 놀라울 만큼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코끼리 앞에서 스스로 코끼리 코 긴 것에 감탄하는 18초짜리 영상인데요. 사이트를 만든 지 2달이 지나도 아무도 이용을 안 해 개발자가 스스로 올렸던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유튜브의 슬로건 브로드캐스트 유어셀프에서도 알 수 있듯 모든 사용자가 자신을 알리고 또 새로운 자신을 찾는 매력적인 공간이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 내내 엘리트층의 권력이라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원시시대의 제사장부터 현대사회의 엘리트 언론인 등이 바로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상 모두가 평등하게 자신에 대해 표현할 수 없었을 뿐더러 정보를 마음대로 유통하는 것 또한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튜브는 언론과 특권은 같은 것이라는 공식을 과감하게 깨버렸습니다. 그러나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기 마련인데요. 유튜브의 가장 큰 무기이자 단점은 규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의 만남의 장만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으로서 유튜브는 콘텐츠 검열을 위한 게이트키퍼 또한 존재하지 않죠. 과장된 단어가 사용되고 시선을 모으는 강렬한 색상과 글자체로 이루어진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양산되고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소수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정보가 미치는 파급력은 작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라는 매체로 인해 사람들은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게이트키퍼가 몰락하고 권력이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넘어간 유튜브 세상에서 진정한 브로드캐스트 유어셀프를 위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재가 통하지 않는 다양한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바로 비판적인 시각과 올바른 철학입니다. 크리에이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고 자신만의 정체성이 담긴 영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이동호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맞습니다. 항상 어쩜 저렇게 모든 걸 다 꿰차고 계시지? 놀래요, 저희는 진짜. 그리고 지금이 이제 한 27회니까 한 네. 30회차 지나가면은 예. 앞부분에 했던 걸 다시 해도 뭐 처음 듣는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저희는.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찾아볼 거예요. 시청자들이 다 찾아볼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저도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아, 예.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제 어떤 주제 준비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유튜브. 예. 우리 유튜브 유튜브. 유튜버잖아요, 유튜버. 그렇죠, 유튜버. 본인이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를? 아닌가요? 근데 제가 좀 죽을 쓰고 있어가지고 진짜? 근데 잘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끊임없이 바뀌는데 음. 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나 이런 것도 유행처럼 계속 보는데 저희가 그만큼 면밀히 좀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알다가도 모를 유튜브인데 아, 그렇군요. 오늘 어떤 내용을 들어볼까요? 자, 전 세계 광고 시장의 사이즈가 2천억 달러예요. 2천억 달러면 200조. 200조 좀 넘죠. 네. 이제 사실 와. 1,000원 환율로 했을 때 200조. 네. 이게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에게, 그러니까 유튜브와 유튜버 이게 발음이 좀 헷갈리긴 한데 정확하게 할게요. 유튜버들에게 충분한 그런 어떤 광고료를 지급을 하려면 1조 달러의 매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구에 있는 모든 광고 매출을 다 끌고 와도 안 되고 곱하기 5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면 지구가 5개가 있으면 이 5개의 지구의 모든 광고료를 유튜브가 다 가져가야 유튜버들에게 충분한 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튜브는 우리들의 시간을 소비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을 태워야만 돌아가는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네, 누군가는 집중력을 잃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만 유튜버들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시간에는 한계가 있어.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 대한 문제는 일단 여기로 좀 시작을 해볼 수 있겠고,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 일단 볼거리가 너무 많이 증가를 했어요. 30년 전을 생각해보면, 30년 전은 우리 상훈 씨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부모님도 안 만나셨어요. 예. 아, 그런가요? 예. 30년 전에는 TV 채널이 4개밖에 없었어요. 뭐뭐 있었죠? 7번, 9번, 11번, 13번, KBS 1, 2, 아마 MBC, 그랬을 거예요. EBS가 그때 KBS 3였지.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 채널은 너무 많이 늘었고, 우리나라도 뭐 케이블 방송이 생겨나면서는 맞아요.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은 그 OTT라고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네네. 거, 뭐 옥수수. 왓챠도 있고 예. 뭐 많잖아요. 우리나라 네. 또 웨이브가 있고 뭐 이제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볼거리가 너무나 많아졌다. 근데 그 유튜브를 좀 한정지어서 얘기를 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의 그 조사된 그 조사가 있거든요. 유튜버가 나를 더 많이 이해한다. 선생님이나 부모보다. 그런 사람들이 40%. 그 다음에 나는 유튜브로 인해서 삶을 대하는 태도나 인식이 바뀌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약 60%. 그리고 나는 커서 유튜버가 되겠다라고 하는 애들도 너무나 많아졌어요. 맞아요. 아, 근데 진짜 그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저는 어려서부터 TV를 보고 자란 세대라서 TV에 나오는 게 꿈이었고 TV에 나오면 큰 성공을 한 거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TV에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시시하게 느끼고 음.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요? 구독할게요. 진짜요? 하다못해 우리 딸도 아빠도 유튜브 채널이 있어. 봐봐. 아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TV로 그렇게 날 봤으면서 봐봐. 이거 봐봐. 진짜네? 그래요. 너무 혼돈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민도 많고. 좀 더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유튜브는 일단은 그 안에도 컨텐츠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옛날에는 당신의 채널을 만드세요라고 홍보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당신의 채널을 찾으세요라고 홍보를 하잖아요. 그죠? 볼 게 너무 많아졌고 유튜버들도 너무나 많고 성공한 유튜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뭐 분야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부동산부터 의학부터 맞아요. 뭐든지 다 있어. 검색만 하면. 그 새로운 채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바이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바이스. 네. 뉴스 통신사 같은 회사예요. 바이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소식을 다 접해가지고 유튜브 채널로 그냥 쏘는 거예요. 일종의 통신사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가 통신사라고 하면 블룸버그나 뭐 이런 AP통신이나 이런 데들을 생각할 텐데 그러면 전 세계 지사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바이스는 전 세계에 촬영 기사도 있고 기자도 있고 한데 그 관계가 너무나 느슨한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스토리풀이라고 하는 데들도 있어요. 스토리풀 같은 데도 저널리즘 쪽에서의 그 유튜브 채널로 아주 특이하게 일을 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브라고 하는 그 회사가 이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또는 창업자들에게는 또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는 마치 이게 기본적인 플랫폼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아마 동의할 거예요. 그러나 유튜브를 시작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박 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하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천억 달러의 전체 광고 시장을 구글이 다 가지고 가지는 못해요. 페이스북도 있고 다른 컨텐츠 어떤 광고 플랫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유튜버들이 구독자 수와 방송 컨텐츠 올리는 시간과 조회수가 다 비슷하다 하더라도 영어권을 쓰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유튜버들은 그 수입료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맞죠? 맞아요. 네. 왜 그럴까요? 그 보는 시장 자체가 넓어지니까. 광고를 한국어로 하는 회사보다는 영어로 하는 회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광고가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광고를 한국어로 하는 회사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나라의 시장이 더 잘 돼야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저출산,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지금 해외로 많이 지금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어로 더 광고하는 일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과연 그럴 것이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의 시장 자체가 계속 광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이냐, 그러면 유튜버라고 하는 그 직업이 과연 15년, 20년 뒤에도 계속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은 좀 냉정하게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 한참 핫한 이 셀럽이 되고 있지만 10년, 15년 뒤에도 내가 유튜브로 계속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술 한잔 됩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거는 뭐 반론을 제기하자는 게 절대 아니라 그냥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딸이 아기 때부터 제일 처음 접한 기계가 핸드폰이고 제일 처음 접한 이런 콘텐츠들이 다 유튜브잖아요. 그렇게 익숙했던 친구들이 점점 성장하니까 그들이 고령화가 점점 된다고 해도 유튜브는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친숙하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살아남을 수도 있죠. 사실. 네, 네. 네, 살아남을 수도 있죠. 근데 세상이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것도 물론 상훈 씨는 모를 것 같은데 예전에 아이러브 스쿨이라고. 맞아요. 네. 맞아, 영원한 건 없어, 네. 진짜. 아이러브 스쿨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그 뭐 1997년 뭐 송고초 예. 모여라 요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예. 네. 그때 저희 친척 누나가 중2인데 예. 2년 전 졸업한 학교 사이트 찾아서 들어가서 가입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게 맞는 게
TV를 이길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가 이겼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유튜브를 이길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전혀 생각나는 거 떠오르지도 않지만 언젠간 이거에 대항마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듭니다. 그렇죠. 또 네, 유튜브도 사실은 또 변화를 하겠죠. 유튜브가 처음에는 소개팅을 할 때에 그 남녀 소개 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이었어요. 진짜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 처음 컨텐츠 올리는 여학생들에게는 막 $100씩 주고 그랬어요, 예전에.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바뀐 거라고 이제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될 줄 알았겠나, 사실은. 진짜. 예? 그러니까 유튜브는 앞으로도 변화를 할 거예요. 근데 변화를 함에 있어서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은 함께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컨대 자 우버 같은 경우는 그 캘러닉이라고 하는 그 CEO가 자 우버는 이제 자율주행차로 무조건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면 아니 그 많은 우버 운전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니 그들은 그러면 자동차 청소하는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정말 감정 섞이지 않은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플랫폼이 변화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었던 그 어떤 사용자들, 참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플랫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은 그런 미래도 좀 한번 그리고 준비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실제 유튜브가 얼마만큼 더 성장할 것인지 이 구글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어느 정도 더 성장을 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지도 한번 좀 예의주시해봐야 되지 않을까. 구글이라는 회사가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거대한 플랫폼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걸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흔하지 않아요. 아주 적어요. 소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것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좀 싶어요. 나는 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는데 어땠어요? 저도 이제 사실 안에 있으면은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 1등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쫓아가느라 바빠갖고 이런 이제 좀 약간 한 발짝 떨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기 되게 힘든데 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정말 긴장하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린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유튜브를 하고 있는 뭐 현직 유튜버 입장에서는 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나는 어떡하냐. TV 쪽도 이제 아닌 것 같고 유튜브도 이제 또 안 된다고 어떡하냐 나는. 평생 이렇게 고민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속에서 현명한 방법을 항상 저희와 함께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대표님 진짜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꼬리곰탕은 다음 주에 더욱더 핫하고 혹한 내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